한 10대 남학생이 손에 글러브를 낍니다.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맞은편에 선 친구의 얼굴을 마지못해 때립니다.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친구들은 반칙을 쓰라고 다그치기까지 하는데요. 선수 입장. 야 더택복싱 해봐. 더택복싱. 그냥 반칙 다 써도 돼. 빨리 바꿔놓고 지금이야 줘. 이럴 때 봐주지 마. 여자 복귀나 써야지. 놀랍게도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을 상대로 서로의 얼굴을 때리도록 복싱 스파링을 시킨 겁니다. 맞다가 쓰러진 학생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면 때린다고 위협합니다. 쫄지 말고 때리려고. 그게 일어나. 나 이렇게 끝내기 싫어. 빨리 일어나. 10초 안에 안 일어나. 잠깐만. 가해 학생들의 폭력은 갈수록 잔혹해졌습니다. 심지어 돈까지 빼앗기자 참다 못한 학부모가 결국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저는 어제 이게 JTBC 단독이었는데요. 어제 이 태풍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. 네, 두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복싱 스파링을 시키는 사건인데요. 피해 학생들에게 글러브를 끼라고 시킨 뒤 서로 먼저 세게 치라고 다그치고 직접 때리기도 하면서 저렇게 회색 후드티 입은 학생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게 10초 안에 안 일어나면은 또 때린다고 위협했고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강제 스파링을 하다가 코피를 흘리기도 했는데 피가 가해 학생의 바지에 묻자 또 물티슈를 가져오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. 자, 교수님. 일단 정말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정말 끝을 봤습니다, 진짜. 예? 저게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? 어디서 보셨습니까? 고대 로마 때 예. 검투사들 싸움시키는 거. 그렇게 해가지고 황제가 뭐 막 이러면 예, 황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사람을 죽이고 또 이제 그 피를 보고 환호하고 또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에 있어서 가학성입니다. 가학성이고 그 가학성을 이제 관람을 하는 건데요.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기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상대로 하여금 또 그 상대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도록 옆에서 협박을 하고 겁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조롱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그 어떤 다른 그 학교 폭력보다는 질이 상당히 나쁜 그 가학성이 있는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또 다르게 변형된 수법이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자,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웃음소리? 자, 이 웃음소리라는 제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보시죠. 야 헤엄을 쳐 그냥. 어차피 너네 적게 돼 있어. 야 앞에 바다 가 보인다고 그냥 가라고. 헤엄을 쳐 헤엄을. 야 헤엄을 쳐 헤엄을. 빠지면 니네가 거야. 쫄지가 쫄지도 말리는 거야. 야 진정하고 힘주지 말라. 힘주지 마. 자, 이거는 말이죠.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저는 이런 얘기 저 영상을 보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얘는 최소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시오패스예요, 얘는. 예?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혹시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될까봐 그 몸에다가 끈을 갖다 묶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가해 의심 학생이 피해 학생들에게 어차피 다 적게 돼 있으니까 그냥 헤엄쳐라. 그런데 물에 막 빠져서 발부둥 치는 그 장면, 그걸 보고 웃는단 말이죠. 저게 어디서 많이 또 본 것 같으냐면 이게 데자비 같이 나오는데 이연애 사건 때 가평 계곡에 있어서 남편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거기에서 막 웃는 그 이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된다고요.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저런 가학성 게임을 자꾸 개발을 해 나가는 이런 그 세태가 정말 무섭네요. 자, 백 변호사님. 이 정도 이 영상만 봐도 얘네들이 이게 처음일까? 저 딱 두 개라면 저 피해 아이들이 저기서 가만히 글러브 끼고 서로 때리고 물에 빠지라니까 빠졌겠어요? 완전히 심적으로 종속될 정도로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그런
가혹행위를 했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피해 학생 아버지의 그 얘기에 따르면 한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가해 학생이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이리 와봐. 근데 피해 학생 머리를 빡빡 가위로 자른 다음에 면도칼로 나머지 머리를 다 밀었다고 하고요. 또 이제 용돈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들어오는 걸 다 아니까 월요일 아침 되면 일단 다 내 통장으로 넣어. 근데 이제 머뭇머뭇거리면 이제 보면 뭐 토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예. 거기 비밀번호 다 안 돼요. 피해 학생들 비밀번호. 하하. 자기들 걸로 전부 다 옮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아빠한테 용돈 받고 그걸로 포켓몬빵 3개 사고 나머지 돈 나한테 보내. 저런 문자 메시지까지 보는 걸 보면 단순히 폭행하고 하는 걸 넘어서서 거의 뭐 본인의 그냥 종부리듯이 거기다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이들한테 계속 각인시켰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잔인합니다. 자, 일단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을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가해 의심 학생들, 뭐 의심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붙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영상도 있는데 말이죠. 자, 의심 학생들 부모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. 근데 이렇게 잘 놀던 아이들이잖아요. 집에 와서 같이 낄낄거리고 놀던 아이들인데 이건 부모가 이를 너무 크게 키우지 않나 싶어요.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잖아요. 너네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. 확실히 와닿았어요. 친구들끼리 놀면서 이렇게 했으니 이걸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80일 남았잖아요. 졸업이 애들한테 하해를 시켜주고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. 근데 이걸 퍼뜨려서 졸업까지 지금 80일 남았는데 그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 부모들이 판을 키웠다. 약간 이런 지금 얘기로 들리는데 자, 일단 다시 좀 얘기를 해주세요, 김 기자가. 네, JTBC 취재진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학부모들은 잘 놀던 애들인데 부모가 이를 너무 키우는 게 아니냐. 졸업까지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른들이 화해를 시켜줘야지. 뭐 이런 반응을 처음에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피해 사실을 다 조목조목 듣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뜻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. 결국 어제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가해 학생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사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게 또 방송이 나가고 뭐 취재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, 교수님 당장 그런데도 기자를 만났을 때도 저분들 하시는 얘기가 아유, 우리 애들 졸업 80일 남았는데, 뭐, 이런 얘기가, 그런 얘기를, 뭐, 속으로는 할 수도 있다고 쳐요. 그걸 입 밖으로 낸다는 건 진짜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. 이 영상을 보고도. 통상 이제 그 청소년들끼리 폭력의 가해 피해가 발생됐을 때 지구대 같은 데 와서 얘기를 할 때 통상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가해 학생들 부모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저래요. 야, 그 큰 것도 아닌데 애들끼리 잘 노는데 뭐 그거 가지고 어른들이 일 키우냐. 이거 좀 화해시켜가지고 좀 조용히 하지.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방송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정말 이건 일이 커져버렸거든요. 그러니까, 지금이라도 이제 그 가해자 부모들이 자신들 아이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, 이게 경찰에 지금 이제 뭐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또 뭐 진행하는 거는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건 일단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강제적이건 아니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건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. 자, 피해 학생 반응도 혹시 나왔습니까? 백 변호사님? 저는 피해 학생의 반응이 제일 가슴 아프고 좀 씁쓸하더라고요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냥 다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.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. 어른들이 여기서 중심은요. 어른들이 하하, 아니고 참. 이 아까 그 피해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어른들 사이에 무슨 감정 싸움이 아니고 이 피해 아이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치유가 돼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 이 가해 학생들 뭐 중하게 처벌받고 뭐 그러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피해 학생들이 다시 완전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. 저는 저 아이의 말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사건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.